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MFC를 이용한 예제정신 비주얼 C++ 따라하기 제51강 MFC를 이용한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리스트 박스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서 리스트 박스 1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숨겨져 히든 파일까지 불러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버튼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면 파일로 되어 있는 EXE라든지 HW라든지 JPG 파일로 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바이너리, 즉 이와 같이 일련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이게 이제 이진 파일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16진수로 이렇게 코드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에디트 컨트롤러 이렇게 하게 되면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기능이 가능한데 파일이 약 252줄 정도밖에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리스트 박스로 하니까 무한히 길게, 즉 mp4까지 바이너리 파일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보고 하겠습니다. 왼쪽 거는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온 것이고,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해서 아무거나 CSV 엑셀 파일을 불러와 봤습니다. 이와 같이 불러오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도 해보고, 또는 그림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JPG 파일을 16진수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용량이 길이면 좀 깁니다. 16진수 바이너리 파일로다가 변환시키니까 23,680줄 정도 된 이 코드로 보이네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암호 그런 거 이런 것들도 잘하면 해킹이라기보다는 코드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A라는 숫자, 텍스트 파일에 A라는 숫자 하나만 딸랑 넣었더니 A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61이 A, 소문자 A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마법사에 의해서 실행할 때 저는 파일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mfc test 51 파일로 했습니다. 다음을 눌러 클릭할 때 mfc 앱을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종류에서 대화상자 기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저것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생성된 클래스가 다이얼로그의 약자 DLG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이렇게 소스 파일에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얼로그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 헤더 파일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방법, 리소스 뷰에서 다이얼로그를 디폴트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서 다이얼로그를 이 화면에 뜨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스태틱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게 뭐냐면 도구상자 스태틱 텍스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즉 하나 왕초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를 가져옵니다. 방법 하나 가져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리스트 박스입니다. 리스트 박스, 도구 상자, 리스트 박스 하나를 가져와서 이걸 지우면 다 지워지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열기는 버튼입니다. 버튼은 도구 상자, 버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가져왔다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스트 박스에다가 바이너리 파일로 다 변환시킬 텐데 여기에다가 제가 해보니까 리스트 박스에서는 무한대의 길이의 바이너리 파일이 보여지지만은 에디트 박스는 장점은 있지만은 약 252줄 정도밖에 디폴트 값으로 밖에 처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거고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에 어떤 것을 가져오려면 먼저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저랑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범주는 컨트롤 M 언더바 리스트 1으로 했습니다. 그냥 두 번째도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M 언더바 리스트 2로 했습니다. 세 번째도 변수 추가를 해서 M 언더바 리스트 3를 했습니다. 즉 바이너리 파일은 이 3 여기에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는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IDC 언더바 리스트 1으로 했고 그대로 리스트 2, 리스트 3를 했습니다. 이런 캡션에서 적당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캡션. 파일 열기도 버튼에서 버튼으로 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뭐냐면 텍스트인데, 텍스트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컨트롤. 텍스트 컨트롤, 요거 텍스트 컨트롤이죠. 스태틱 텍스트입니다. 찍고, IDC 언더바 스태틱 1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변수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화면 디자인을 이 정도로 해주시고, 먼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dialog.cpp로 들어가서, 어디서 작업하면 되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하면, dialog.header 파일에 기본 값으로 아마 이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즉, 객체에 변수를 추가하면 이와 같이 2개, 3개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 연습을 하려고 에디트 1으로 해봤습니다. 버튼도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CPP로 가서 initialize dialog 함수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너리 코드로다가 변환하는 게 나름대로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러한 코드들은 EX 파일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EX 파일로 작성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작성했나 이 소스를 바이너리가 어떻게 작성됐나 보시려면 파일 열기에서 이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게 이제 그 바이너리 변환기 EX인데 EX 파일로 되어 있으면 요즘에 랜섬웨어 같은 거 걸린 파일들이 있죠. 이런 거 분석하실 때도 필요하죠. 여기 열기 해보면 이 코드가 이와 같이 지금 이거 작성한 코드입니다. EX 파일의 실행 코드가 약 5138줄 1바이트씩 30개의 30바이트를 이렇게 출력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F가 16진수죠. 이게 16진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딜리트로 지워서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로 분석을 하면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문서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
1점 텍스트는 숫자 1을 넣습니다. 숫자 1은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31이 숫자 1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CC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란 뜻이죠. 이와 같이 숫자 2를 txt로다가 저장한 것을 보면 유니코드로다가 31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로 분석할 때 꼭 필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uninitialized dialog 그 함수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거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리스트 박스 1, 2에 C 드라이브에 있는 히든 파일, 숨겨져 있는 파일은 그 보기가 힘들죠. 도스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보는 방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list n 언더바 list1.dir 디렉토리에 옵션이 있습니다. ddl 언더바 아카이브 요거는 이제 구분 기호입니다. 이어서 ddl 히든 파일 보여줄 때 ddl 언더바 디렉토리 보여줄 때 콤마 한 다음에 L 찍고 유니코드 형식으로 보겠다. ddl이 두 데이터 리스트 박스더라고요. C 드라이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기타 요즘에 수상한 파일이 C 드라이브에 어디에 숨겨져 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본인이 지우시면 되겠죠. 디렉토리 구분기호는 백슬래시 2개입니다. 2개를 찍고 모든 것을 보여줘라. 그런 것입니다. 이 아카이브라는 거는 TCP에도 나오지만은 아카이브 클래스는 도큐멘트 클래스와 파일 클래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옵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어디서 작업하는 거냐면 uninitialize dialog 함수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가 밑에는 지우는 걸 한 번 더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string name 세미콜론 win32 언더 find 언더바 데이터라는 구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체명으로 파일 언더바 데이터를 해주고 세미콜론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핸들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핸들 대문자로 구주체명 예약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고 h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리스트로다가 적당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find first file 소괄호 열고 유니코드 형식 유니코드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있는 루트에 있는 모든 것을 and file 언더바 데이터 이 구주체 명이니까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값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만약에 h 언더바 아이템 리스트는 invalid 언더바 핸들 밸류라는 이 값에 논리부정 느낌표 는 아닐 때까지 아니면 뭐를 해라 그런 것입니다. 저 밑에까지 먼저 실은 파일 언제까지 파일 넥스트 파일을 모두 찾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만약에 파일 언더바 데이터 점 C 파일 네임이 제로 이거는 그 점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구분기호 느낌표 는 아니면 파일 데이터 C 파일 1 두 번째 방부터 파일 데이터하고 파일 이름을 이름에 집어넣고 만약에 파일 데이터가 데이터.dw 파일 어트리뷰트 속성까지 그리고 파일 어트리뷰트 디렉토리까지 속성 디렉토리 그런 다음에 네임을 디렉토리 구분기호는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표시하죠. 아무튼 이것도 편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디렉토리 구분기호를 점을 상위 이게 이제 디렉토리인데
디렉토리가 점은 하나 있는 것은 상위 디렉토리고 점점은 그 위에 디렉토리죠.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보고 하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제가 리스트 안에는 요것만 해주면 그냥 그대로 보이십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여기 리스트 안에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명령인데 딸랑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이 파일에 또 다른 방법으로 불러오는 걸 하는 겁니다. 요걸 별도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나중에 코딩할 때 참고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m 언더바 리스트 박스 2.insert string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이제 소트가 되어 있습니다. 소트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 박스에 소트 옵션에 보면 true false가 있는데 true로 되어 있습니다. true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명령이 마이너스 1입니다. 무시되고 name을 출력하라.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C 드라이브에 있는 숨겨진 파일들을 이와 같이 혹시 V3라든지 이상한 그 악성 코드가 들어있나 그것을 찾아서 지울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거는 탐지리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더 멋있게 원하는 대로다가 출력시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그 리스트박스2에 이게 출력이 되는데 하나를 더 해봤습니다. 롱포인트 스트링 lpct.str 써서 롱포인트 스트링 0 마이스트링 2 해가지고 구주체명으로 적당히 써주고 언더바 t 한 다음에 commit.jpg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이게 이제 C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모두 파일들을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commit1.jpg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우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commit1이 뭐 요즘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악성 코드 같다. 악성 파일이다. 예를 들어서 일대 그것을 이제 찾아서 지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int and index2는 0 초기값으로 두고 파일 index2는 n underbar list.find string 을 찾아서 그 찾는 명령이 그거고 요거는 이 언더바 t가 이제 유니코드니까 그것을 찾아서 에러가 아닐 때까지 찾아서 뭐 할 건가 delete string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delete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find close item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요 의미에 자 local debug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 박스 1, 2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commit.jpg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것을 삭제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악성 코드다.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경 2가 배경 1이 없죠? 아니, 커미와 연구. 여기를 보면 commit.jpg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원래 디렉토리 구분기호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지우는 방법 이렇게 지우는 방법을 지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구분기호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 L자 써주고 플러스 name 이렇게 문자열을 이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참고로다가 C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 아카이브, 히든 파일, 숨겨진 파일, 디렉토리를 보여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코드를 연습으로 작성해 본 것이고 실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을 어떻게 하면 JPG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EX 파일이라든지 요즘에 랜섬웨어가 있는데 랜섬웨어 파일을 열으면 특정한 문자로다가 변환이 돼서 컴퓨터를 포맷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파일들을 분석해 볼 때 한번 파일 열기를 따다 누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본다면 뭐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도 이것은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에디트 박스로 해 보니까 에디트 박스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약 292줄 정도밖에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MP4 같은 경우는 수십만 줄이 그 바이너리 파일로 보여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스트 박스로다가 이걸 했습니다. 자, 이거 따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m_list 3 reset 컨텐츠를 합니다. 이거는 지우는 명령입니다. 네? 파일을 지우는 명령입니다. 화면 지우기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리셋 컨텐츠. 참고로다가 미리 넘어가기 전에, 요게 이제, 에디트 박스에서는 여기 있으니까, m_edit 1.setcell 한 다음에 0,-1 모두, 한 다음에 클리어로다 지울 수가 있고, 뭐, 큰 따옴표, 포맷 큰 따옴표를 하셔도 됩니다. 리스트 박스에서는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리셋 컨텐츠입니다. 먼저,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면, 찌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것을 A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A가 ASCII 코드 값 또는 유니코드 61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짧은 걸 불러와 보겠습니다. 1은 30일이죠? 30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안 좋으니까 요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해주세요. C 파일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의 변수명으로, 구조체 변수명으로 DLD1 true로 해주십니다. 만약에 IDOK가 IDOK는 다이얼로그 1.2 모달, 대화상자죠, 대화상자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명령어니까 set dialog item text는 idc underbar static 1, dialog dlg.get passname 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 파일, 여기 이제 idc underbar static 1이 파일 출력, 여기 이제 파일을 불러오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idc underbar static 1에 패스네임을 가져오고 파일 구조체명 별표 주소값 p 언더바 파일은 널값 초기값 해주고, 만약에 제로는 언더바 w 파일 오픈 언더바 s, 이게 유니코드 형식으로 파일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이게 fopen 뭐 C++에서 있죠. 이게 이제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
윈도우즈 약자 같아요. 언더바 W F 모르시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F1키 누르면 MSDN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MSDN으로 이동. 저도 이제 윈도우즈 C++에서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MSDN으로 이동되면 이렇게 보시면 뭐 WF 오픈 파일 불러오는 이게 이제 구두체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명령어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and p underbar file 파일을 가져오는데 콤마 dialog get pathName 가져와서 L이 유니코드라고 그랬죠. 언더바 T나 L은 유니코드. read 바이너리를 읽어와라. B가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바이너리라는 거는 이진 파일인데 이진 파일인데 이렇게 보면 그게 16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로다가 예를 들어 분모다를 숫자를 저장을 하면 이게 16진수로 저장이 되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는 이진수 0과 1이죠. 즉 스위치가 켜진 거는 1, 스위치가 꺼진 거는 0 해서 0과 1 이진수만 컴퓨터는 알 수 있죠. 그 전에 파일로다가 16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걸 불러와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언더바 W F 오픈 언더바 S는 유니코드 형식 파일 열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스트링 total 언더바 str, str. 요거는 밑에 보면 이제 문자들을 볼 때 사용하기 위해서 unsigned character temp 대략 30줄 30줄이 아니라 한 줄에 30바이트씩 보게 하려고 많이 하시려면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원래 1920 예를 들어서 저는 연습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좌표가 0부터 0 픽셀에서 1920까지 있을 텐데 적당하게 이렇게 통째로다가 바이너리 그 프로그램을 코드를 개발하실 분들은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int 렌은 30 라인은 1부터 시작하려고 소개값 파일 렌은 30일 때 어떻게 해라 30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해라. 렌이 f read 일단 f가 이제 읽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1바이트씩 30바이트를 파일을 p파일을 출력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p파일 이제 파일이 되겠죠. 네. 만약에 렌이 0보다 크면 어떻게 출력해라. 즉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있다. 그 파일에서 하나라도 글씨 1바이트라도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무엇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total 언더바 str 포맷에서 L%8D 8D에서 08D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둘레 6 1대 이렇게 1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까지 1000만 개의 그 MP4 같은 경우는 용량이 길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출력해 보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더 하시려면 더 하시면 되겠죠. D는 DC마 10진법으로 라인을 플러스 하시오. 그런데 0부터 하면 안 좋으니까 라인 초기값이 1로 둔 겁니다. for int i는 0부터 i는 30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그러니까 30보다 작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29개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게 30개 stl.format 소가를 열고 L% %e x 16진법 x가 16진법입니다. 두 칸씩 이렇게 두 개씩 16진법이 A 이런 게 16진법이죠. A313 이렇게 이게 두 개 글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띄워야지 보기 좋습니다. 왜죠? 좀 띄워야 보기 좋습니다. temp i 출력하시오. str 언더바 str은 플러스는 str
계속 이어서 출력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스트 박스 이걸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게 이제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이 된 증가로 닫고 m 언더바리 3. insert string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total 언더바 str 소가리 열고 세미콜론 해주시면 이 마이너스 1은 왜 했느냐면 이게 소트를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에디트 박스는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에디트 박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데 해보니까 292줄밖에 출력을 못 하더라고요. 즉 원래 바이너리 파일은 뭐 수만 줄, 수십만 줄이 될 텐데 에디트 박스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명령으로 안 되고 편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해서 다시 출력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려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끝났으면 파일 클로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로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법인데 저장할 필요 없이 원래 복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것을 볼 수 있겠고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그 코드가 바이너리라고 말이 바이너리지 원래 16진수로 어떻게 저장되었나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거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걸 코드를 잘 이해하면 게임의 아이디, 비번 이것도 사실은 로그인 정보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역으로 리버스를 해서 유니코드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또는 아스키 코드를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것으로 역으로 뒤집어서 그 코드에 대입해 보면 특정한 글씨라든지 뭐가 출력이 되겠죠. 저도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엄청이 걸릴 것입니다. 즉 코드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 또는 게임의 EX 파일 같은 거 갖다가 잘 분석을 하면 락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저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한 건데 실패를 많이 거쳐서 하나를 더 해봐요. 원래는 이제 에디트 박스에서는 복사하기가 나오는데 복사해서 메모장에 갖다 붙여서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에디트 박스는 그냥 디폴트로다가 그렇게 됩니다. 복사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삭제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 먼저 에디트 박스의 옵션에서 셀렉트에 보면 셀렉션에 보면 싱글, 멀티플, 익스텐디드가 있는데 싱글로 하면 안 됩니다. 싱글은 한 줄밖에 못 보는 거고 멀티플 여러 가지 보이는 거고 익스텐드 확장으로 하면 좋습니다. 싱글 또는 멀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소트는 true로 해도 관계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붙이면 true 값이 소트된 걸 무시할 수 있는 명령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셀렉션에서 익스텐디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하라는 명이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언제 한 거냐면 이게 보니까 mp3 음악 파일 제가 작성한 것이 네이버 커미아 명구에 있는데 블로그에 언제 작성한 거냐면 제가 이걸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지울 때 커미아 명구 뮤직 플레이어 그래서 이제 음악 파일 불러오고 이것도 쉽지 않죠. 시간까지 다 나타나고 애들을 눌러서 음악을 가져와서 음악을 플레이하고 조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김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삭제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할 때 이제 사실 한 건데 똑같습니다. 방법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해서
클래스 이름 다이얼로그가 되어 있는 살펴보시고, 메시지에 보면 이게 이제 컨텍스트 메뉴가 팝업 메뉴입니다. 그죠? 팝업 메뉴. 여기서 CONT만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따닥 누르면 기존 처리기에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확인 누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들어옵니다. 함수 on context menu, 즉 마우스 우측 버튼 눌렀을 때 이런 게 다 컨텍스트 메뉴죠. 다른 말로 팝업 메뉴. 그렇게 했을 때 지우기. 저는 원래 복사하게 하려고 한 건데 지우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들어온 코드에 단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이제 secCe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중 선택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int n 인덱스 넘버 가져와서 는 m list underbar list3 get correct 인덱스 하면 다중 선택입니다. 이건 명령어라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 하면 얘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get correct 인덱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덱스 0보다 작으면 리턴하고 인덱스가 0보다 크면 선택을 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삭제할까요 해서 바로 list delete string 인덱스 해주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뭐 그것만 해도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고 아래 걸 리스트박스에서 지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을 불러와서 엑셀 파일 같은 거 불러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보면 하나씩밖에 안 지워져.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nt 이게 쉬운 코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뮤직 플레이 만들 때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선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코드가 음악 연주할 때는 순서대로 또 그 연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못 하다가 여기서 활용이 되네요. int n count m list 3에 들어있는 get cell count 함수를 n count 대입을 하고, 만약 n count 0보다 작으면 리턴이고 배열로다가 클래스 배열 c array int, 꺽쇠 열고 int, array list box cell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배열 리스트 박스 셀.set 사이즈를 카운트를 해서 n 언더바 리스트 3.get cell item 효과를 알고 n 카운트 array 리스트 박스 셀.get data 그대로 해주시 명령어입니다.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편법이니까요. 편법으로 한 겁니다. 이게 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지우는 명령이 mp3 음악에서 앞에서부터 지워지면 안 좋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intI는 ncount -1에서부터 0보다 클 때까지 i 마이너스 하세요. 그래서 delete string array box 셀의 i 값을 맨 끝에서부터 지우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해본 것입니다. 그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이렇게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삭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 사실 이 코드도 쉽지는 않은데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리스트박스 하나, 둘, 세 개를 가져와서 리스트박스 1, 2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뭐 숨겨진 파일이라든지 수상한 파일을
수상한 파일이 있나 살펴보려고 이렇게 연습을 한 것이고, 리스트박스2에는 해당되는 파일들을 찾아서 지우고, 이 리스트박스3에는 여기에는 이진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 코드를 출력을 하고, 뭐 어떻게 코드가 작성되었나 그걸 그냥 바이너리 파일로 보려고 연습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으로 가서 dialog.cpp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initialize dialog 함수에서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딸랑 화면에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화면에 보이는 걸 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m_list dir 해서 쭉 옵션 넣어가지고 뭐 다른 폴더에 있으면 다른 폴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워본다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방법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이건 사실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걸 캡처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파일을 찾아서 지워보려고 이 파일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악성 코드다 하면 이제 리스트 박스에서는 지워지는데 그걸 C 드라이브에서 안 지워지죠.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지우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악성 코드다 또는 뭐 수상한 코일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C 드라이브를 분석을 하고 바이러스를 찾아서 특히 악성 코드 이런 걸 지울 수 있겠죠. 그것도 활용하려고 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바이너리 파일로 다 변환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컨텍스트 메뉴, 즉 팝업 메뉴, 여기서부터 팝업 메뉴를 한번 작성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게 어렵죠. 요 내용만 확대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리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다중 선택해서 지우는 명령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화면 캡처해서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JPG도 다 보이더라고요.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무거나 불러와서 이렇게 보면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네. JPG 그림 파일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 줄에 30개씩 쭉 보면 이게 몇 줄이냐면 18,510입니다. 이렇게. 다 16진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래 한글을 작성한다든지 엑셀을 작성한다든지 그림 JPG를 작성한다든지 하면 컴퓨터 속에 JPG 속에 이와 같이 16진수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것을 이진수로 바꿔서 0과 1의 신호로 반도체 칩을 통해서 뭐 화면도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